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지금처럼 기본 작업하고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총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보안 경고하고 뜨죠. 보안 경고가 뜨면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표 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표 1하고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필기 점수 C의 5번부터 C의 13번이요. C의 5번부터 C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필기 점수 85점부터 시작해서 65점까지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요. 면접 그러면 면접은 2열에 들어있대요. 해서 2의 5번부터 2의 13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영역에서 우리 필기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이고 면접 점수가 85점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밑줄을 이제 이중실선을 집어넣고요.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그렇게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기 점수가 90점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가 85점 이상이야. 이것도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근데 이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 이 사이에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써놓고 우리가 둘 다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을 거라 우리가 이제 an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우리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식을 바꾸고자 하는 곳은 지금 이 필기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이랑 면접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이 영역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쭉쭉쭉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했으면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수식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식만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필기 점수에도 조건을 써야 되고 면접 점수에도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end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필기시험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면접 점수요. 면접 점수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 이 면접 점수가 85점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8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에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밑줄을 집어넣을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찍어놓은 이 셀들이요. 그때 이 셀 주소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버튼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이중실선 집어넣어라. 글꼴 스타일은 굵게다. 글꼴색은 표준색 녹색이다. 그렇게 이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글꼴의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글꼴 탭에 찾아가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밑줄은 이중실선이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색은 표준색 녹색이다. 그랬으니까 표준색 중에서 우리가 녹색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글꼴 스타일 적용시켰고 밑줄도 집어넣고요. 글꼴 색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줬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미리 보기에 이렇게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서식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미리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이 두 명만 내가 설정한 그 조건에 만족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필기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90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인데 왜 얘는 서식이 안 바뀌었어요? 면접 점수가 85점 이상이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얘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얘는 서식이 변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요 C의 5번 셀에 들어있는 게 우리 필기 점수죠. 필기 점수가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조건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2의 5번 셀에 들어있는 게 우리 면접 점수죠. 이 면접 점수가 85점 이상이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싹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하래요. 우리 지금 기본 작업 시트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표 2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인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하래요. 그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8번부터 시작해서 E의 28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A의 18번이다. 그럼 직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E의 28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직급이 6급이랑 똑같은 거 찾으래요. 그리고 성명이 장자로 이제 시작하는 거 찾으래요. 그리고 소속은 총무과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3개의 조건이 나온 거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 시작하거나 그렇게 이제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직급은 6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소속 같은 경우는 총무과를 찾으래요. 소속에 보니까 지금처럼 총무과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보건사업과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고 교통행정과다, 민방위과다, 회계과다, 우리 사회복지과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 소속에서 총무과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성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성하고 이름하고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는데 우리는 장이라는 그 글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성이 장씨인 사람 그 사람 찾아라 그거죠. 근데 우리는 성하고 이름하고 다 붙어 있으니까 이 성명에서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야 돼요. 왼쪽에서 하나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 한 글자 꺼내온 게 장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3개의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이거나로 묶였고 시작하거나 그렇게 이제 묶였기 때문에 3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 3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싹 다 5화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31번부터 시작해서 A의 32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건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A의 31번 셀에 찾아가서 우리가 조건을 쓸 거니까 그때 제목은 조건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화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직급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명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써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 달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직급 먼저요. 직급이 이제 6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급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이 데이터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6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B의 19번 셀에 들어있는 게 우리 직급인데 그 직급 중에서 우리 6급이랑 똑같은 것에서 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성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들 중에서 첫 번째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left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의 성을 꺼내오겠죠. 그 성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장이랑 똑같냐? 장이랑 글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소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속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자,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랑 똑같냐? 우리 총무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직급이 6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리고 이름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이요. 소속 중에서 총무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 다 썼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true 하고 떴네요. 자,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관계없다 그랬어요. 뭐가 뜨든 우리는 조건만 정상적으로 다 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 다 썼으면 결과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결과는 A의 34번 셀부터 표시하래요. A의 34번 셀,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를 표시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 세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직급하고 성명하고 성적 요 세 개만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우리 직무도 가지고 있고요. 직급도 있고 성명도 있고 소속도 있고 성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표시하지 말고 우리 직급이랑 그리고 성명 그리고 성적 요 3개 필드만 결과값으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목들을 미리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표시할 게 우리 직급 표시할 거고요. 그 옆에다가 이제 성명을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성적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필드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문제상에서 이렇게 시킨 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직접 써놓고 그리고 고급 필터를 수행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금 여기서 우리 보세요. 자, 직급은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성명이 지금처럼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다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직급이나 성적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없이 그냥 글씨가 쭉쭉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성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해서 이거랑 똑같은 그 제목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성명 요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몇 칸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이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명이라는 요 셀 있죠. C의 18번 셀, 요 셀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제목을 쓸 때 고급 필터에서 어떤 특정 필드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도 되지만 성명이라는 이 제목처럼 중간에 막 띄어쓰기가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요 직급이란 제목 있죠. 그리고 성명이란 제목 있죠. 성적이란 제목 있죠. 요 세 개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해요. 우리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셀 찍고 세 번째 셀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위치에 A의 34번 셀에 찾아가서 컨트롤하고 V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얘랑 이제 똑같이 복사를 했으니까 뭐 제목이 틀릴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제목까지 다 복사했으니까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한번 수행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28번 셀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급 필터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정렬 및 필터해 보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요 고급이라는 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결과 어디다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예요.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찍어서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 두 칸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를 찍을 때는 우리가 제목을 미리 복사해 놨죠. 요 세 개 셀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컴마 두 번째 조건, 컴마 세 번째 조건에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조건을 싹 다 5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시트에 지금 위치해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주의사항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에 가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죠.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페이지에 가로 가운데로 인쇄가 되게 우리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여백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로만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해서 우리 가로 여기다가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에는 현재 날짜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 보니까 작성 일자라고 앞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고 한 칸 띄고 그리고 현재 날짜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머리글을 설정할 거니까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일단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리글을 이제 편집할 거니까 머리글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왼쪽 구역이다 가운데 구역이다 오른쪽 구역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구역이 있죠. 우리는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에다가 나타나게 할 거니까 왼쪽 구역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어요. 날짜가 표시되게 할 때는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만약에 현재 시간이 표시되게 해라 그럼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날짜가 표시되게끔 요거부터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 날짜 하고 요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짜만 표시할 게 아니라 이 날짜 앞에다가 작성 일자라고 쓰고 사이띄게 한 칸까지 한 다음에 날짜가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 날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직접 한글로 작성 일자라고 쓰고 사이띄기까지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 머리글 바로 위에 보니까 미리 보기에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 상단 왼쪽 구역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게 되면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 이거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인쇄 영역 이곳에다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인쇄 영역 요거 이제 찍어주고 A의 2번 셀,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만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인쇄 영역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표 1 이런 거는 실제로 인쇄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우리 데이터가 쭉쭉쭉 아래쪽에 많았는데 그것도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이 데이터 범위만 딱 인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우리 인쇄라는 그 옵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눈금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시킨 거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확인할 때는 우리가 파일이란 요 메뉴 찾아가고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 인쇄라는 거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인쇄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보여주죠. 이 위쪽에 보니까 우리 머리글 집어넣은 거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셀에 입력된 그 내용들만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눈금선도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그 내용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우리 이 가로로 봤을 때 이 종이 한 장을 놓고 가로 영역을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영역이 너비가 똑같죠. 이렇게 가로 가운데에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세 가지 지상을 전부 다 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확인까지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실제로 풀어보니까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패드에 작성한 그 조건 있죠. 그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함수들만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조건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3회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해당 문제,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